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넷플릭스에 방영되며 전 세계적인 인기를 모았던 오징어 게임과 출연 배우 이정재 등이 미국 골든글로브 세계 부문 수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 드라마가 후보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수상을 기대하며 12월 14일 화요일 투데이샷 주요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성남 종합버스 터미널이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휴업에 들어갑니다. 코로나19와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이용객 감소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54개 버스 노선이 운행 중단 예정이어서 시민들의 불편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성남버스 터미널은 2019년 기준 이용객이 연평균 243만 9,600여 명, 일일 평균 6,684명에 달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해 3월에는 하루 평균 1,700명까지 급감했습니다. 상가 상당수도 휴업이나 폐업 중인데요. 성남시는 터미널 측이 지난 7일 휴업 신청서를 접수하고 지원 방안을 요청해와 협의가 진행 중이었는데 갑작스럽게 휴업을 공지했다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지원 방안을 토대로 종합적인 해결책을 터미널 측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서구 세어도를 찾아 어촌뉴딜 300 등 주요 사업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어촌뉴딜 300 사업은 선착장과 무량장 등 낙후된 어촌의 필수 기반 시설을 현대화하고 방문객을 유치해 어촌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인천 서구에 위치한 세어도는 수려한 경관에도 불구하고 어획량과 인구 감소로 발전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요. 뉴딜 사업 추진으로 주민 정주 여건 개선과 갯벌 정원 명소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남춘 시장은 세어도가 또다시 활기 넘치고 아름다운 인천의 갯벌 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명시가 초소형 전기차를 관용차로 도입해 대기오염을 줄이는 등 기후 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광명시는 초소형 전기차 5대를 관용 차량으로 구입하고 어제 시승식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구입한 2인승 초소형 전기차는 안양천과 공원 순찰 등 시설물 관리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대상 보건진료 등 신속한 행정 서비스 지원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민간 카쉐어링 시스템을 도입해 업무용 전기차를 비업무 시간과 주말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 경제형 교통 서비스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고양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2 국제경기대회 국비지원 공모 심사에서 지자체 30여 곳 가운데 가장 많은 8억 8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평화와 환경, 경제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세우고 특화된 대회로 열겠다는 고양시의 계획과 앞으로의 실행에 큰 기대를 건다고 심사평을 밝혔습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2022 고양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대회에 대한 시민과 체육계의 기대를 반영한 결과라며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관세를 낮추려고 중국산 고춧가루를 다진 양념으로 위장 수입한 A씨 등 일당 6명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해경은 이들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이들은 2014년부터 최근까지 A씨 아들 명의로 중국에서 농산물 제조 공장을 운영하며 고춧가루에 물을 적신 뒤 이를 다진 양념으로 위장해 국내에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일당은 컨테이너 바깥쪽에 다진 양념을, 안쪽에는 물에 적신 고춧가루를 실어 숨기는 이른바 커튼치기 방식 등의 다양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은 경인 지역을 비롯한 전국 곳곳이 흐린 날씨를 보였습니다. 밤사이에는 약한 비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내일은 중국 등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교통안전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